근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이 본인이 3천만 원을 보탠다고 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외제차를 뽑게 됐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제가 장을 보러 가게 됐어요. 남편이 그날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저는 부모님이 뽑아주신 새 외제차를 타고 마트로 갔어요. 장을 보고 차에 실으러 가는데 주차장에서 남편의 직장 동료의 부인을 마주쳤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고 부인은 제가 타고 온 외제차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남편분이 이직하셨다 들었는데 이직한 곳이 엄청 좋은가 봐요. 차가 외제차네.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니에요? 잘 된 것 같아 보여서 좋네요. 저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이직을 했다니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이직이요? 저희 남편이 이직했다고요? 아닌데? 아직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자 한참 동안 저를 뻔히 쳐다보더니 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송별회 갔다가 늦게 퇴근했는데 분명히 남편분 송별회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승진을 했다고 하더니 승진이 아니라 이직이라고?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친정 부모님한테는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는 이유로 외제차를 받아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모르셨던 거예요? 내가 말실수했나 봐. 죄송해요. 저를 걱정하는 부인의 말에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바로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뒤 바로 안방에 들어가서 남편의 출근 가방을 뒤져봤어요. 남편의 친구들과 골프 연습하러 간다면서 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방 주머니를 이곳저곳 뒤져보는데 그 안에서 남편 명함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명함에는 제가 알던 대기업이 아닌 처음 보는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찾아보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저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속이고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구박해가면서 친정 돈까지 뜯어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다시 명함을 보니 이전에 다니던 대기업보다 더 높은 직급이 적혀 있었죠. 즉, 대기업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겼으니 직급이 올라간 것이었어요. 그걸 승진했다고 말한 것이었죠.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를 구박하는 것으로 모자라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그런 방법으로 친정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아 앉혀놓고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원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승진한 거라며? 근데 승진이 아니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거였어? 근데 이 사실을 왜 나한테 숨겼어? 말하면 안 될 일이야? 하긴 말하면 안 됐겠지. 대기업 승진 핑계로 우리 부모님한테 외제차를 뜯어내야 됐으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부끄러울 줄을 모르냐? 그리고 이직까지 했으면서 배우자를 속이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숨길 수가 있겠네 당신은.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니 남편은 되려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나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 그래서 뭐? 회사는 바뀌었지만 직급이 올라간 건 맞잖아. 그럼 승진한 것도 맞잖아. 나는 속인 게 없어. 그리고 내 주변 다른 친구들은 이 정도 나이쯤 되면 나가서 회사 차리기 바쁘던데 나는 처가에서 뭐 도움 하나 받은 게 있기나 했어?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내가 창업도 못하고 이직해야 됐던 거잖아. 내가 이직한 이후에 처가 탓도 있어. 그러니까 사업자금 해줄 수 없으면 외제차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고 그게 뭐가 무리한 부탁이야.
나같이 돈 이야기 안 하는 사위가 세상에 또 어딨다고 그래. 저는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나자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본인 승진에 누락이 되고 이직한 것을 저희 친정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지,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과 뻔뻔함에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승진해서 누락이 된 것도, 대기업에 나와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것도 다 우리 친정부모님 탓이라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남 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 부모님 탓을. 승진 누락된 건 당신 책임이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건 당신의 선택이야.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할 생각은 안 하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숨기면서 그걸 돈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 진짜 얼마나 꼬인 거야 당신은?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더 흥분을 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불거렸어요. 당신처럼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아오는 마누라가 무슨 말이 많아. 당신같이 돈도 못 버는 사람은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살아야 정상이야. 알아? 자동차 그거 꼴랑 몇천 해준 거 가지고 이렇게 유세 떠는 거야? 내가 뭘 속였는데. 속은 사람은 나야. 처가 가게가 잘 나간다고 해서 좋다고 결혼했더니만 나한테 뭐 해준 거라도 있어? 뭐 해준 거 있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본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어요. 예상하곤 있었지만 이렇게 못나고 뻔뻔한 인간일 줄은 몰랐어요. 결국 저랑 결혼하면 친정돈으로 꿀을 빨 거란 계산을 했단 소린데, 그런 남편의 생각이 참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 판단했고, 승진 선물로 자동차를 사준 친정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곧장 연락부터 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승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승진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직급이 올라간 거래요. 근데 저한테 이직했다고 말 안 해줘서 우연히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를 속인 것도 화가 나고, 속여놓고 대기업에서 승진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외제차 받아낸 것도 화가 나고요. 그래서 따졌더니 저한테 돈도 못 벌면서 유세 떤다고, 처가가 돈 잘 벌어서 결혼한 건데 자기한테 뭘 해줬냐고 하잖아요. 외제차 정도는 받아도 된다면서요. 그 소리 들으니까 머리까지 띵한 게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부모님은 이야기를 들으시곤 근심이 깊어지셨어요. 저번엔 그냥 남편이 투정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님을 속이기까지 했으니 원래 저희 부모님이라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딸에게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으셨는지 일단 저를 이렇게 달래셨어요. 사위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대기업에서 승진도 못하고 퇴사하고 중소기업으로 옮겨서 다니려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 감정이 상해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번에는 그냥 눈 꼭 감고 넘어가줘. 본인도 나중에 되면 잘못된 걸 알겠지.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저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타이를 치는지 그 마음을 알겠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지금 사위를 당장 불러서 혼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제 속상한 마음을 부추겨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고요.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 그런지 대화를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꾸 와서 저를 구박했어요. 정말 안 그랬으면 했는데 제 인내심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죠.
너 아직 친정가게에서 일하니? 그만두라고 해도 왜 말을 안 들어? 계속 일할 거면 내가 친정가게로 쫓아갈 거야. 가서 사돈 얼굴 보고 딸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게 아니라면 네가 돈 못 버는 만큼 친정에서 돈이라도 더 받아와.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이제는 머릿속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면 머리가 차가워진다더니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참 뻔뻔하시네요. 남편만 뻔뻔한 줄 알았는데 그 어미의 그 아들이니 그럴 리가 없죠. 남편이랑 한통속돼서 저를 속이니까 재밌으세요? 남편이 대기업에서 승진했다고요? 그거 승진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서 직급이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 거 맞거든.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한 것처럼 몰아가지 마라. 너 괜히 친정에서 돈 받아오기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들키면 안 될 걸 들킨 사람 마냥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끝까지 그런 식으로 저를 속이려 드시네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나 어머니 믿지 않아요. 네, 말씀대로 일단 관둘게요. 관두기는 할 건데 저희 친정가게에서 일하는 걸 관두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관두도록 할게요. 어머니랑 남편이 하도 구박해서 그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를 속인 걸 보고 나니까 그런 고민은 조금도 들지 않고 정이 한 번에 뚝 떨어지네요. 제가 이런 취급받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집안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구박하실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그만둘 거예요. 그날 곧장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살지 못하겠어. 나를 무시하고 구박한 것도 모자라 속이기까지 해서 친정재산 탐내는 사람들이랑은 못 살겠거든.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제가 대화를 하지 않으니 언제까지 그러는지 보자면서 짜증을 내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속여 먹으려고 들었죠. 하지만 제가 이혼하겠다고 통보를 하니 그제서야 그러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게 얼마나 흉이 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너 우리 아들 팔자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당장 이혼 취소해. 집으로 와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말이야. 그래 여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이혼 같은 거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나도 사회적 체면이란 게 있는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보이겠어.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이제 말 좀 들을 때도 되지 않았어? 대화? 지금 어머니랑 당신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 그게 내 탓인 줄 알아? 당신이랑 어머니가 내 말은 조금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들이 입속만 드러내니까 그런 거잖아. 나는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뭐하러 계속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혼이 아무래도 타고난 선택인 것 같아. 나는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과의 시어머니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인 증거를 가지고 소송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를 계속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어요. 진짜로 이혼 소송하면 어떡하니?
우리 아들 정말 이혼남 만들 거야? 한번 열을 맺었으면 평생 배필인 건데 생각 좀 고쳐 먹어봐라. 이러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내 말 듣도록 하라니까. 어머니, 아직도 저한테 소리치고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려는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하신 것 같네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듣기 위해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으면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얼마 후에 절차가 끝나 이혼하게 됐어요. 막상 이혼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인지 부모님 가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훨씬 집중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점차 활기찬 생활을 회복하고 있는데 얼마 후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람이 혼잡한 저녁 시간에 어떤 부부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전 남편이 다니던 대기업 동료 부부였어요. 제가 예전에 지하주차장에서 마주쳤던 그 부인이었죠.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두 분은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때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사실 이혼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게 실은 이혼을 하긴 했는데 그때 그 일 때문은 아니에요. 전 남편이랑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데 그냥 많은 일 중에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가게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해요. 아, 그러셨구나. 실은 전 남편분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지금 팀에 빈자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식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왜요? 전에도 그럴 만한 행동을 했었나요? 네, 사실 이혼하셨다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저희 회사 다닐 때도 승진 누락됐다고 상사한테 얼마나 밉상 부렸는지 몰라요. 승진 누락되면 속상할 수야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상사한테 일 못하겠다는 둥 진상을 부리고 동료들한테는 자기보다 일 못했는데 왜 네가 승진했냐면서 불만 터뜨리곤 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만약 이직한 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동했다면 사람들이 눈치 주면서 밀어내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 성격의 회사 생활이나 제대로 하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면서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다니던 중소기업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 그게 모두 본인 책임인 줄 모르는 전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 생각하면 고소하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전 남편을 타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아주 지지고 볶고 잘 살겠구나 싶어 웃음이 났어요. 저의 경우 항상 친정 가게를 이어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조금만 더 배우면 가게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는 이모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지 않았다면 일하는 것에 대해 계속 방해받아서 여기까지 쉽게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삶을 마음대로 하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벗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과는 같이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로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게부터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큰일을 겪은 만큼 앞으로의 제 삶이
이전보다 더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